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3년 2월 1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월 2023년도 한 달이 먼저 지나갔네요. 시장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코스닥 중심으로 강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실적 발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하고 또 이제 오늘 밤에 이제 FMC 이제 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는 미국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거는 결국은 그 부분이 증시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전진이죠. 어떤 종목을 밀어붙이는 전략에 이제 밀어붙이는 힘을 그리고 용기를 가질 때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이제 바이오 섹터가 좀 세게 움직였습니다. 뭐 2차전지 섹터도 이제 세게 움직이긴 했지만 뭐 오늘 세게 움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주항공도 있고 뭐 개별주들도 상당히 강한 어떤 종목들 많았는데요. 특히나 이제 바이오 업종이 움직인 게 굉장히 의미가 컸다고 봅니다. 오늘 바이오가 움직이니 코스닥이 세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이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차근차근 2차전도 그렇지만 바이오도 한번 분석해보면서 앞으로의 전략을 같이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 상승해서 2449포인트 마감했고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거래대금이 굉장히 급증했다는 거였죠. 조정받는데도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그리고 조정받는데도 이제 지수 전체가 조정받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업종은 계속 강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전체 시장이 약세로 간다든지 또 늘어난 거래대금이 뭐 시장을 이탈하려고 매도한다든지 그런 수급이 아니었다는 게 증명된 거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 8.4조 거래대금에 상승 종목수 500여 종목 압도적으로 많았죠. 코스닥 증시는 1.4% 상승에 거래대금이 8조 6천억 8조 원대 양시장 모두 이제 거래대금이 생기면서 결국은 강한 어떤 상승세를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연료 역할, 거래대금의 어떤 연료 역할을 좀 해줬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수는 860종목으로 하락 종목수 대비 월등히 많은 어떤 장세를 보여줬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이제 모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은 2천억 내외 정도로 수급이 유입됐었고 코스피 쪽에서 기관은 1,900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을 계속 확인할 수 있고 선물 쪽으로도 외국인은 순매수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객 예수금도 47조 원 수준으로 조금 소폭 늘어났고요. 신용융자 잔고는 크게 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뭔가 좀 공격적이고 뭔가 탐욕에 휩싸인 어떤 수급들이 많이 유입되기보다는 지금은 뭔가 진성, 그 소수의 어떤 메이저 큰 손들의 어떤 수급들이 유입되는 흐름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 대중 개인 투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물려있는 상태고 추가적인 매수가 힘든 상태고 뭐 이런 부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떤 레버리지, 신용의 어떤 물량들은 일반 대중이 많이 쓴다는 관점에서 볼 때 최근에 신용이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올라가는 패턴은 결국 스마트 머니의 매수세가 상승을 그리고 저점을 올려 세우는 형태를 이끌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강력하게 매수하는 수급은 결국은 대중이 아닌 스마트 머니라는 거를 여기서도 조금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도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1.6% 상승, S&P 500이 1.4% 상승, 다우 증시가 1% 상승을 했고요. 니케이 증시가 보합 정도, 홍콩 항생 증시가 1.6% 상승, 대만이 1%, 상해 증시가 0.9%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강세의 어떤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FMC라든지 이런 매크로 어떤 영향권에서 많이 벗어난 형태가 되고 있고요. 코스피 증시는 사실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좀 약세를 띠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장기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는 형태가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코스닥이 지금부터는 더 상대적으로 강한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증시의 시총 구성은 2차전지와 바이오가 이제 상당히
압도적인 어떤 비중을 차지하지만 코스피 쪽은 반도체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서 반도체 쪽은 사실상 추세적으로 상승을 지금은 내기 어려운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고 이제 갈 수 있는 업종이 있어야, 그게 이제 시총 비중이 커야 지수를 이제 추세적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그게 결국은 지금 현재 코스닥으로 조금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부터는 코스닥 중심의 강세의 흐름이 좀 펼쳐질 공산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총 상위 수급을 먼저 볼까요? 전체 수급을 볼 때 오늘 뭐 특별하게 이제 업종별로는 특이사항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코스닥 쪽으로도 오늘 뭐 그렇게 오늘 그래도 제약적으로 좀 외국인 기관이 들어온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해외 쪽 한번 체크를 해보죠. 원달러 원유는 여전히 낮은 수준 1230원대 수준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나스닥 증시는 여기서 이제 3중 저점 형성하고 돌려 세우는 형태. 하지만 이제 여기 장기 평선 저항권에 놓여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앞서 이제 저항을 계속 받아왔고 여기서는 닿지도 못했고 여기서는 이제 돌파 트라이를 할지, 일단은 저항을 받지 않고 돌파 트라이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강력하게 조금 뭔가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독일 증시도 전고점 부근에 다다라 있고 유로 스톡스 지수도 전고점 부근, 다우 지수,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좋은 흐름들을 내어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한번 좀 보죠. 오늘 삼성전자 흐름 자체가 일단은 1.3%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3% 상승하면서 오늘 뭐 적자가 굉장히 심하게 나왔죠. 결국 이제 일단은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10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분기 단위. 그래서 메모리 충격, K 반도체 위기에서 아주 이제 뭐 후행적으로 지금 현상에 대해서 짚어주는 기사를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주식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이렇게 기사화되고, 당연히 기자들은 이런 걸 써야겠죠. 자신들의 어떤 이제 직무를 성실히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뭐 비판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주식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투자에서는 주식 투자에 맞게 해석하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떨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게 주식에 대한 논리고, 이제 정보와 기자들의 논리와 또 이제 직무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사화하고, 오늘 뭐 하이닉스 치면 기사가 뭐 수백 개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쨌든 엄청난 이제 적자를 이제 쇼크를 냈다. 뭐 삼성전자도 뭐 영업이익이 97% 급감했는데, 뭐 하이닉스는 당연히 이제 완전 적자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난해 이제 4분기 매출이 7조 6,900억, 영업 손실이 1조 7천억, 순손실은 3조 5천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엄청난 적자로 전환하면서 뭐 다음 분기도 이제 여념없이 좀 좋진 않은 실적에 예상된다. 캐펙스 축소 같은 것들을 기조를 유지하겠다 하면서 이런 어떤 컨퍼런스 콜을 발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DDR5라든지 HBM3 등 주력 제품 양산, 또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속하겠다. 그래서 지금 표현하기로 보시면 뭐 삼성전자에 이어서 SK 하이닉스까지 반도체 수익성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이는 곧 K 반도체가 사상 초유의 위기와 마주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예상했던 수준보다 충격파의 정도가 훨씬 커서 심각성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된다. 이런 어떤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당연히 이런 기사를 보고 와, 이 반도체 완전 죽었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죽었구나 해가지고 이제 뭐 도저히 이제 물려있는 종목을 도저히 참을 수 없듯이 계속 안 좋은 얘기가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죠. 이게 또 시간이 옆으로 기게 되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제 종목들 막 지금 바이오드 뭐 2차전지는 막 날아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한 30%, 마이너스 40% 나 있는데, 마이너스 50% 막 이렇게 나 있는데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어. 적자가 더 심해져.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내 마이너스 50%가 아니라 2차 전지는 막 50%, 100% 날아가는데 계좌가 이러고 있으면 죽을 맛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팔아야지 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부터는 개인 대중 투자들이 반도체 물량들을 소수의 어떤 메이저들에게 뺏기는 구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간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기사들은 계속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올 것이다. 지수도 마찬가지였죠. 지수도 이제 보시면 요 구간 가장 안 좋은 기사들과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기사들이 도배가 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식이 이제 다 마이너스 나 있고 물려 있긴 하지만 도저히 이제 경기 침체에 늪으로 빠지면 이건 언제 살아날지도 모른다. 그냥 지금이라도 팔아서 현금을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들진 않는 그런 매체의 영향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많은 또 전문가 집단들이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가지고 경제방송계 출연해가지고 엄청난 경기 침체, 그래서 이제 뭐 폭락한다, 뭐 이런 어떤 그 발언들을 하는데 그런 발언들에 힘이 실렸죠. 왜냐면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의거해서 많은 개인 투자들이 물량을 뺏기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레버리지 물량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상승한다는 거는 스마트 머니가 진입을 했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대중들은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뺏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올해 들어서만 지금 보시면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조 5천억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은 6조 2천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3,800억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2,500억을 여기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네요. 기관은 팔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합으로 치더라도 외국인이 지금 7조 원 가량의 순매수를 하면서 스마트 머니가 진입하고 있음을 확실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히 이제 우리는 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외국인의 수급이나 또 스마트 머니와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움직이고 주도 업종으로 올라서고 있고 바이오도 바닥을 다지면서 오늘 막 보면 스마트 머니가 강하게 이제 들어올리는 형태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는 거기에 편승하는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이제 약간 좀 올라오니까 이제 물량을 좀 줄인다든지 본전 넘어 좀 팔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 이제 대중과 메이저 스마트 머니와의 이제 차이점이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그들의 가마니 속으로, 그들의 이제 지갑 속으로 대중들의 물량들이 넘어가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제 어떤 트리거를 만나면서 시장은 강세 패턴으로, 또 어떤 업종은 강세 패턴으로 가게 된다. 증시의 작동 원리죠.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업종 엄청난 악재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상승한 거는 그런 스마트 머니의 어떤 행보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볼 때는 가장 의미 있던 두 종목은요. 2차 전지 업종에서는 이제 삼성 SDI 주봉 차트로 한번 볼까요? 삼성 SDI 같은 경우 이제 엄청나게 좀 강조를 많이 드리기도 했는데요. 박스권에 이제 한 2년 동안 놓여 있었고, 그 박스권 하단에서 계속 저점을 높이는 패턴을 만들면서 이제 곧 그 장기 평선을 한번 뚫었지만 다시 눌렸죠. 근데 두 번째 이제 돌려 세우고 갈 때는 이제 전고점을 돌파 트라이를 할 공산이 크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부터 2차 전지 업종은 상반기 주도 업종으로 다른 종목들도 이제 신고가 흐름을 내는, 그러니까 그 선봉에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먼저 이제 안착을 했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그 흐름에 이제 신고가 영역을 만들면서 이제 그 영역을 이제 먼저 개척했고요. 발자국을 남겼고요. 또 이제 삼성 SDI가 그 뒤를 이어가지고 또 지금 잠재된 모멘텀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현실화하고 또 팩트로서 이제 공시로서 뉴스로서 내지 않았을 뿐이지, 어쨌든
호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보다 우선해서 수급이 붙고 수급에 의해서 차트가 우호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뉴스로 보게 될 때는 이미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을 때는 저기 많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주가는 상승할 것이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대중들이 저것 되게 좋네? 야, 굉장히 좋은 어떤 호재네 하면서 달려들 때 조금 더 상승시키다가 그 물량들을, 메이저 물량들을 이제 대중에게 넘기면서 차익 실현하는, 장기적으로 이제 상승하겠지만 어쨌든 단기 수급도 그런 형태로 이제 대중에게 들어간다. 그래서 재료가 이제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는 논리를 정확히 적용하면서 우리는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잖아요. 2차전지 업종에서 왜 이렇게 지수는 막 하방을 내리꽂고 있는데 왜 얘는 이렇게 상승을 계속하지? 신고가를 내고. 최근에 나왔잖아요. 삼성 SDI 쪽으로 이제 40조 10년 공급하는 계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먼저 우선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업종 내에서도 강한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강한 종목들은 호재를 내포하고 있을 거예요. 그 호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긁어 모으려고, 물량을 긁어 모으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재료가 나오기 전에 상승하는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게 이제 뭐 중소형주는 은밀한 어떤 정보겠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어떤 트렌드적인 그런 흐름이 이제 내포돼 가지고 상승, 큰 물결들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전지 많은 기업들이 결국 대장주의 흐름하고 같이 편승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텐데요. 바이오 업종은 역시나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셀트리온 그룹주가 움직여야 바이오가 본격 움직일 수가 있다. 결국 이제 이 셀트리온이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죠. 특히나 이제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비중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의 어떤 향배를 가늠하는 그런 어떤 가늠자 역할들을 그동안 좀 해왔던 경향이 컸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코스닥이 시총 상위 1위 종목 에코프로비엠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같이 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두 종목의 흐름에 따라서 코스닥 증시의 수급이 패시브적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행보가 중요한데 오늘 두 종목이 모두 움직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 본격 상승적인 어떤 흐름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에코프로비엠이 본격 장기 평선 뚫어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일제히 뭐 이제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는데요. 뭐 그게 약간 트래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5% 상승을 내어주면서 결국은 이제 바이오 장세를 좀 만들어낸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서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오늘 뭐 3에서 한 5, 6%씩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뭐 어떤 종목들은 또 10%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나왔었죠. 그래서 바이오 업종의 흐름이 오늘 굉장히 좋았고, 셀트론의 흐름이 그 트리거 역할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주봉 차트로 좀 볼게요. 주봉 흐름을 보더라도 장기 이평선의 지지력과 그 저점을 계속 높이는 패턴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자사주 매입 결정한 내용 간략하게 체크해보면요,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이사회 개최해가지고 주가 안정 및 뭐 주주가치 제고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다. 셀트리온이 500억, 헬스케어가 250억 해서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5월 1일까지, 내일부터죠. 2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3개월 동안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사실 합병은 또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그래서 이번 자사주 매입은 셀트리온 그룹이 여러 가지 어떤 글로벌상에서 견조하게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현재 주가 수준이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 판단해서 진행된 결정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회사 측의 이제 주관적인 판단인데요. 저평가 상태라는 게 그 밸류에이션은 시장에서 매겨주는 건데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합병에 있어서 이 자사주를 좀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굳이 지금 계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아도 지금 이제 시장 흐름도 그렇지만 매크로 흐름도 그렇고 이제 업종도 어느 정도 이제 가만 놔둬도 사실 이제는 방어할 필요는 없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활용도를 위한 어떤 액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뭐 합병을 위해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면서 그걸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자사주 매입을 좀 단행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평가 이런 거는 이제 명분 삼아서 이제 얘기하는 것일 것 같고 결국은 향후 합병을 위한 어떤 용도로서 목적으로서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에코프로 BM 비롯해가지고 양극재 업체가 뭐 가장 강하죠. 없어서 못 팝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그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삼성 SI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공급한다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삼성 SI하고 파트너를 맺고 있었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매도 물량들이 나올 때, 야, 저건 뭐랄까요? 약간 좀 우둔한 물량이 나온다. 무슨 뺏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양극재에 대한 어떤 쇼티지가 그리고 장기간 확보하고자 하는 어떤 그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계약이 벌어진 건데 무슨 경쟁 구도로 시장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제 매도한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어제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가 결국은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든 LNF든 매수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양극재는 없어서 못 팔 정도 그리고 갑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결국은 2차전지 소재 기업에서 우리가 투자 우선순위의 영역은 양극재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우주항공 쪽이죠. 오늘 뭐 AP 위성 상한가에 또 이제 세트레가이 20%, 인텔라테크, 또 캔코아는 10에서 12% 상승. 그러니까 우주항공 기업이 이렇게 급등한 게 굉장히 오랜만이고 또 바닥권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주항공에 이제 모멘텀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올해 그 해외 이제 민간 우주 기업이죠. 스페이스X 또 이제 원앱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국내 상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또 우주항공 관련된 강력한 모멘텀과 기대 가치를 좀 만들게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뭐 지금 현재 2차전지에 올라오는 것 같은 실적 성장의 어떤 퍼포먼스보다는 이제 기대 가치죠. 약간 테마성의 움직임들을 좀 보이기 때문에 조금 2차전지 움직임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좀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이 우주항공 관련된 모멘텀은 워낙 이제 장기적으로 뚜렷한 성장 이제 섹터고 이제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단발성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쪽 분야는 계속적으로 이제 키우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외교장관이 나사 관계자를 만난다고 하네요. 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한미 간의 우주 동맹의 강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에 좀 중요한 내용들 또 우호적인 어떤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부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이제 5월 국회에 제출한다. 뭐 이런 소식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정부 정책에서 좀 구체화된 또 지원 전략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도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뭐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 섹터에서 이제 커버를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오 쪽의 종목들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유망한 기업들, 특히나 이제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또 GC셀, ABL 바이오, 알테오젠, 뭐 툴젠, 또 루닛도 이제 신규 상장 주제에서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죠. 보로노이, 앱클론, 또 올릭스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그리고 이제 듬성듬성 거래량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중 투자자가 이제 들어오는 어떤 진입로는 아니죠. 지금 구간에선 바이오 주식을 막 대중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사고 이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한 머니들이 듬성듬성 들어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것도 장기 평선 위로 올려놓고 지금 지속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거래량이 붙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ST방 같은 경우도 바닥점을 계속 높이긴 하고 있죠. 여기서 돌리면 또 높이는. 그래서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은 지속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구나. 그게 이제 비록 그 거래량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은 뭐 거래량이 빵빵 이렇게 안 튀어도 유입이 되는 수급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그런 기업들은 그래도 또 다른 저점을 이제 높이지 못한 기업보다는 강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공산이 큽니다. 또 이제 지금 뭐 시총이 2천억에서 5천억 안짝에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은 야금야금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또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올릭스 같은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큐리안트 같은 경우도 오늘 8% 튀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듬성듬성 수급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전체 바이오 업종상 기간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여기 저점대를 여기서 높였고 또 최근에 이제 이전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방어적으로 돌려 세우는 형태가 나오면 그때가 매수의 적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저점을 높이는 그런 패턴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이 그런 모습을 좀 띄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어제도 그랬지만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원익 IPS, PSK라든지 여러 어떤 반도체 기업들, 원익 QNC, 또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이 오늘 플러스 흐름을 내면서 결국은 그 사이클이 이제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친환경도 좀 좋았어요. CS 윈드라든지 하나솔루션. 그래서 유럽도 이제 보조금 정책을 펴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결국은 친환경 기업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아마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장 업종이 굉장히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결국은 참 아직도 좀 기억나네요. 작년 이제 말에 성장주가 죽었고 가치주가 이제 뜬다라는 어떤 주장들을 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때가 성장주의 바닥이었음을 다시금 또 확인하는 것 같고요. 그만큼 또 지수의 저점도 거기서 형성됐다는 것을 다시금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면 결국 이제 알게 되는 부분인데 그 상황에서는 그 현상에 집중하게 되는 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본질과 어떤 원리와 또 증시 어떤 작동 원리를 가장 기준에 삼으면서 항상 이제 정보나 어떤 분석이나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뭐랄까 필터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이제 그 분석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대중과 다름없이 될 뿐이겠죠. 그리고 이제 엊그제 재미난 리포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 뭐 체크해드리진 않았지만 바이오 쪽에서 이제 키움에서 역사적으로 3년 동안 신적은 없다. 바이오 업종이 보통 한 최근 한 10년 내로 한 2년 6개월 정도 사이클로 이제 상승이 돌렸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돌렸는데 지금 이제 뭐 3년째 접어드는데 이제 바이오가 바닥을 기니 통계적으로 볼 때 코스피 의약품 지수 또 코스닥 제약 지수가 20년 동안이요? 3년 연속 지수를 하회한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주도 업종으로서 강세를 띄었다는 건데요. 결국 이제 지금 그 시기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지수 대비 좀 아웃퍼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약간의 어떤 통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계적인 거는 사실 뭐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다소 기납적이면서 통계적인 거를 맹신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또 2년마다 그랬으니까. 예, 그리고 바닥점이 항상 저 정도에서 생겼었으니까. 예, 이런 것들을 주의하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걸 좀 얘기하죠. 뭐 단순히 이렇다 해서 코스닥 제약 지수가 올해는 코스닥을 아웃퍼폼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는 금리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 신약가치 할인 등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또 상승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레이저 티닙, 삼상, 뭐 FDA 승인 등 또 엑스코프리 매출 속도라든지 또 휴밀라 시밀러 침투라든지 이 밖에 빅파마의 경쟁 구도 속 이제 뭐 대규모 기술 이전이 국내 기업에 쏟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꼽고 있는데요. 어쨌든 올해는 상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바이오 업종도 조금 더 이제 매물 소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오늘 셀트론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오면서 합병에 대한 발표는 또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기 때문에 어쨌든 상반기에 바이오 업종이 강세로 가기보다는 그냥 이제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좀 튀는 이렇게 이제 하루씩 이렇게 튀는 게 왜 튀냐면요. 이게 스마트한 머니들이 세게 이제 매수하는 날들이 있죠. 그런 날들에 이제 세게 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거래가 튀고 또 조정을 받으면 거래가 급감하고 거래가 튀고 급감하고 예, 스마트 머니가 매수할 때 나타나는 패턴이죠. 그래서 어쨌든 상반기는 이런 패턴 속 그리고 하반기는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흐름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 흐름, 뭐 종목별 흐름 뭐 아주 좋은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 기관의 이제 주요 수급, 동시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 뭐 2차 전지가 뭐 거의 압도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네요. 삼성 SDI가 950억으로 1위, 또 셀트리온이 410억으로 2위.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이 제일 중요했죠. 2차 전지의 삼성 SDI 그리고 바이오의 셀트리온. 이 두 종목이 가장 중요했다는 흐름. 오늘 기아가 290억, 또 현대 로템이 280억. 포스코케미칼이 약세를 띄었지만 오늘은 그래도 양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중심의 수급들이 좀 들어왔던 것 같고요.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좀 들어왔고 코스닥은 에코프로빔, 셀트론 헬스케어 역시나 이제 코스닥에서 제일 중요했던 이제 2차 전지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이었고요. 또 코스닥에서 제일 중요했던 바이오 종목은 당연히 셀트론 헬스케어였습니다. 나란히 이렇게 나왔네요. 에코프로, LNF 이렇게 나란히 이제 2차 전지 기업들, 또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 레고캠바이오, 셀트론 제약, 케어젠까지. 케어젠은 이제 박스권 돌파를 했죠. 그래서 실적이 발표된 건 아닌데 실적이 굉장히 좋은 어떤 모습을 띌 걸로 예상이 되어지네요. 어쨌든 오늘 뭐 성일아이텍 이런 종목도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우주항공 쪽으로는 인텔리안테크가 68억 정도 들어오면서 10%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PNT가 37억 정도 수급이 들어왔고요. 나노신소재, 뭐 첨보, 또 캔과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으로도 이제 수급이 들어왔고 알테오젠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 그래서 유망한 바이오들, 2차 전지, 또 우주항공 이런 쪽으로 수급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완연하게 좋은 어떤 흐름을 띠기 시작했고 특히나 이제 지금부터 코스닥의 어떤 주도력을 보이는 어떤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2차 전지, 또 바이오 업종은 추세적이기보다는요. 계속적으로 좋은 종목을 물량을 모아나가는 전략으로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뭐 시장 굉장히 좋았고 제목이 굉장히 간결하죠. 오늘 셀트론이 움직이면 바이오도 움직인다. 이게 가장 오늘 시장의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당연히 삼성 S대 신고가 돌파 기대.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시장은 완연하게 안정된 또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FMC 있는데요. 엄청난 파급력보다는요. 뭐 안도하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